안녕하세요. 저희는 발표를 맡게 된 황순용, 염준호, 정현영입니다. 저희가 소개할 논문은 센시스 21에서 발표된 Ultra Depth Exposing High Resolution Texture from Depth Camera입니다. 발표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 논문이 제안된 배경과 어떤 일을 수행하는지를 인트로덕션에서 소개를 드리고, 논문의 메서드를 이해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TOF 센서의 동작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구현 방법을 포함해서 논문에서 제안하는 메서드를 말씀을 드리고, 각종 피저빌리티와 퍼포먼스 이밸리에이션을 포함한 실험 결과들을 익스페리먼트 섹션에서 소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과 제가 생각하는 한계점들을 말씀을 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TOF 뎁스 카메라가 많은 어플리케이션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TOF 카메라는 RGB 카메라와는 다르게 거리 정보만을 담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같은 것들을 노출시킬 위험이 적고, 그래서 주로 프라이버시에 민감한 어플리케이션들, 예를 들어 펄 디텍션이나 슬립 모니터링 같은 곳들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울트라 뎁스 논문에서는 TOF 카메라로 촬영된 뎁스맵에서 하이 레졸루션의 텍스처를 노출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존의 뎁스 카메라가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하기 힘들었던 각종 비전 태스크들에서 이 울트라 뎁스를 활용해서 성능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피겨에서는 기존의 TOF 뎁스맵으로 촬영된 이미지와 울트라 뎁스가 적용된 이미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윗줄의 경우 기존 TOF 카메라로 촬영된 뎁스맵이고, 물체의 거리만을 담고 있고 오브젝트에 대한 텍스처는 우리가 거의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에 울트라 뎁스가 적용된 이미지는 오브젝트의 디테일한 텍스처를 노출시키고, 심지어 벽에 붙은 종이의 숫자까지도 읽을 수 있도록 이미지를 변환을 시킵니다. 이 울트라 뎁스의 핵심 아이디어는 기존의 TOF 센서로 측정되는 거리 정보를 추가적인 IR 소스, 즉 또 다른 적외선 센서를 통해서 왜곡을 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그 왜곡의 정도가 어떤 씬이 존재할 때 그 씬의 부분마다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개별적으로 적용된 왜곡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에 물체의 텍스처를 추출할 수가 있게 됩니다. 본격적인 메소드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먼저 TOF 카메라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OF 카메라는 에미터와 카메라 렌즈가 있고, 에미터로 적외선 빛을 물체에 쏘아서 그 반사되는 빛을 카메라 렌즈로 받게 됩니다. 이때 거리 정보는 카메라 렌즈가 반사된 빛을 받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 시간은 해당 물체와의 거리에 반비례하게 측정이 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거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빛이 반사돼서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고, 이 방법에 따라서 다이렉트 방식의 DTOF 카메라와 인다이렉트 방식의 ITOF 카메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이렉트 방식은 싱글 포톤 다이오드를 통해서 반사된 빛이 들어왔을 때 그 시간을 바로 측정을 하고, 인다이렉트 방식은 이 에미티드 된 시그널과 반사된 시그널의 페이즈 시프트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 둘을 비교해보면 주로 ITOF가 비용이 저렴하고 하이 레졸루션을 갖기 때문에 주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대부분의 모바일 디바이스 시장 또한 ITOF 기술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ITOF는 일단 에미티드 라이트와 같은 페이즈를 갖는 카메라 셔터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 셔터를 통해서 반사된 빛의 페이즈 시프트를 측정하게 됩니다. 이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카메라 셔터가 에미티드 라이트와 같은 프리퀀시로 열렸다 닫혔다를 주기적으로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카메라 셔터는 두 개의 연속된 윈도우를 통해서 들어온 에너지를 측정을 하게 되는데, 우측 상단 피겨에서 보이듯이 리플렉티드 라이트가 들어오게 되면 윈도우 1에서 받은 에너지 S1, 그리고 윈도우 2에서 받은 에너지 S2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반사된 빛의 페이즈 시프트는 아래 수식에서와 같이 S1 플러스 S2분의
S2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걸린 시간은 페이즈 시프트를 파이로 나눈 후에 t를 곱하여 구할 수가 있고, 이때 t는 이 웨이브의 길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은 이제 유저가 정하는 값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울트라 뎁스는 이 ITOF 뎁스 카메라로 촬영된 뎁스 맵에서 텍스처 정보를 노출시키는 역할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위 피겨에서 보이는 것처럼 일단 ITOF 뎁스 카메라가 한 대 존재하고, 그 옆에 해당 ITOF 카메라를 왜곡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IR 소스를 배치하게 됩니다. 이 Distorting IR 소스는 ITOF 카메라의 거리 측정을 조작을 해서 텍스처 정보가 있는 울트라 뎁스 맵을 생성을 하게 되고, 이 울트라 뎁스 시스템은 이렇게 생성된 텍스처 이미지를 통해서 오브젝트 디텍션이나 페이스 리코그니션 아니면 캐릭터 리코그니션 같은 그런 태스크들에 활용을 하는 게 이 시스템의 목적입니다. 또 이런 걸 사용을 해서 결국에는 뎁스 카메라만 있어도 비전 태스크를 수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추가적인 RGB 카메라의 필요를 없앨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메서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반사된 빛의 페이즈 시프트는 두 개의 연속된 윈도우에서 측정된 에너지의 비율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율의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상단의 그래프와 같이 일정한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지만, 디스톨팅 IR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 위점마다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즉 실제 물체의 거리는 똑같지만 해당 물체가 갖고 있는 어떤 재질이나 그런 각도에 따라서 우리가 측정하는 결과가 왜곡이 되고, 그 왜곡이 결국에 오브젝트마다 텍스처를 노출시키게 됩니다. 해당 피겨에서 노란 직사각형은 Distorting IR 소스로부터 온 추가적인 빛을 나타내고, S1과 S2는 기존의 ITOF 뎁스 카메라로부터 분출돼서 반사된 빛을 뜻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연속된 윈도우에서 받은 에너지 S1과 S2를 통해서 페이즈 시프트를 계산할 수 있고, 이 페이즈 시프트를 통해서 거리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거리는 실제 오브젝트가 위치한 거리이고 좌측 수식에서 D가 그것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여기서 왜곡된 빛 N1과 N2가 적용이 되면은 연속된 윈도우에서 받은 에너지의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즉 기존에는 각 윈도우 1과 윈도우 2에서 에너지의 비율이 S1 플러스 S2분의 S2였는데, 이 Distorting IR 소스로 왜곡이 적용돼서 N1과 N2가 개입을 하면 그 비율은 S1 플러스 S2 플러스 N1 플러스 N2분의 S2 플러스 N2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왜곡된 페이즈 시프트로 계산된 거리는 D 틸다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실제 거리 D와 왜곡된 거리 D 틸다 간의 관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관계식은 위와 같은 수식으로 전개가 되는데, 이때 추가적인 항 2가 생기고, 이것은 단위 거리상에서 오브젝트가 받은 에너지를 뜻합니다. 이를 결정짓는 요소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ITOF 카메라의 이미션 파워이고, 빛을 반사시키는 오브젝트의 리플렉션 프로퍼티가 두 번째입니다. 여기서 ITOF 카메라의 이미션 파워는 거리가 같은 지점에서는 모두 동일함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오브젝트의 텍스처를 결정짓는 것은 물질의 리플렉션 프로퍼티가 됩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Distorting IR 소스의 영향은 어떤 씬에서 각 부분마다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 그 이유가 물질의 리플렉티비티가 다르고 또한 빛의 입사각이 각 부분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구했던 D 틸다, 즉 Distorted Depth Map은 사실상 이런 Reflectivity와 Incidence Angle이 인코딩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것은 오리지널 뎁스맵보다 더 많은 텍스처를 노출시키게 됩니다. 위에 피겨 A에서 보이듯이 동일한 에너지의 빛이 분출되었을 때 높은 반사율을 갖는 물체에서는 더 큰 에너지가 반사되고, 낮은 반사율을 갖는 물체에서는 더 적은 에너지가 반사됩니다. 또한 B에서 보이듯이 입사각이 작은 경우에는 카메라 셔터로 들어오는 에너지가 크고, 입사각이 큰 경우에는 카메라 셔터로 그대로 반사되는 에너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 에너지의 양은 결국 각도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 각도는 빛이 들어가는 입사각과 해당 표면의 법선 벡터 간의 코사인 값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디스토팅 IR 소스의 영향이 각 부분마다 다르다는 것의 이유입니다. 좀 더 정리를 해보면 같은 거리를 갖는 지점 A와 B가 존재한다고 가정할 때 오리지널 ITOF 카메라로 측정된 타임 오브 플라이트는 위쪽 수식과 같이 계산됩니다. 즉 두 지점이 같은 거리상에 위치했다면 S1과 S2의 비율이 동일하고 결국 페이즈 시프트가 동일하고 그래서 빛이 반사되는 시간인 TA와 TB 또한 동일합니다. 하지만 디스토팅 IR이 적용이 되면 상황이 바뀌는데 각 물질의 리플렉티비티와 인시던스 앵글이 다르기 때문에 A 지점과 B 지점이 반사하는 디스토티드 IR의 에너지의 양이 달라지게 되고 T'A와 T'B의 값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기존의 뎁스맵으로는 이 두 지점 간의 차이를 구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울트라 뎁스맵을 통해서는 이 두 지점을 구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울트라 뎁스의 기본적인 메서드를 살펴보았고 이제부터는 실질적인 구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울트라 뎁스 시스템은 두 가지 방법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 먼저 Reflection Based와 External IR Based 방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Distorting IR 소스를 생성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존재하는데 먼저 Reflection Based의 경우에는 하나의 ITOF 센서를 사용하고 오브젝트에서 반사되는 빛을 통해서 Distorting IR을 생성합니다. 이때 오브젝트는 우리가 ITOF로 거리를 측정하기 위한 오브젝트가 아니라 ITOF 카메라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오브젝트를 가정합니다. External IR Based 방식은 추가적인 IR 소스를 직접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IR 소스를 가져와서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IR 소스의 Received Light를 왜곡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Reflection Based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겨 A와 같이 커버보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라이트 에미터 위에 커버보드를 설치하고 오브젝트의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서 빛을 발사할 때 그 빛의 일부가 커버보드를 통해서 막히고 반사되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커버보드에 반사된 빛의 일부가 카메라 렌즈로 들어오고 이것이 오브젝트에 반사된 빛을 왜곡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커버보드는 실제로 간단하게 구현이 될 수 있는데 이 커버보드의 재질이나 위치에 별다른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굳이 커버보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에미터 부근에 벽이나 혹은 또 다른 오브젝트를 주어서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ternal IR Based는 추가적인 IR 디바이스를 사용해서 Distorting IR 소스의 역할을 하도록 합니다. 이때 이 Distorting IR 소스는 ITOF 카메라의 IR 라이트와 같은 파장과 주파수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모델을 하나 더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 디스토션의 효과가 디스토팅 IR과 오리지널 TOF가 동시에 IR 라이트를 방출할 때 극대화되지만 TOF 카메라의 경우에는 에너지 문제랑 안구 보호를 위해서 항상 빛을 분출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External IR 베이스를 사용하기 위한 첫 번째 태스크는 일단 두 개의 TOF 카메라의 이미션 타임을 얼라인 시켜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TOF 카메라들의 에미션 패턴을 파악한다고 합니다. 일단 IR 라이트의 이미션은 약 33ms의 주기를 갖는데 이때 TOF 카메라는 처음 8ms 동안 빛을 분출하고 나머지 25ms 동안은 아이들 스테이트로 돌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겨에서 보이듯이 어떤 동일한 모델의 두 개의 카메라가 존재할 때 그 이미션 피리어드는 하드웨어 바이어스 때문에 달라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 카메라 1이 이미션 피리어드는 이번 카메라보다 약 20 마이크로세컨 정도 짧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 두 카메라가 동시에 시작을 했어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타임 시프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논문에서는 스니핑이나 혹은 스푸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스니핑은
오리지널 카메라의 이미션 패턴을 파악하는 작업입니다. 스니핑은 오리지널 카메라에서 방출된 빛이 디스톨팅 IR로 들어가게 되고 결국 디스톨팅 IR로부터 받은 에너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이용을 합니다. 우측의 피겨에서 보이듯이 디스톨팅 카메라에서 받은 에너지는 두 카메라가 오버랩되는 경우 크게 변동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오버랩되는 시간과 주기를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을 이용해서 평균적인 타임 시프트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 평균적인 타임 시프트를 통해서 두 개의 카메라의 스타트 타임을 조절해서 동시에 빛을 방출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스푸핑의 경우에는 디스톨팅 카메라가 이 오버래핑의 시간과 주기를 파악을 해서 동적으로 언제 이미션을 시작할지를 정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지금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Reflection Based와 External IR Based의 feasibility를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피겨에서와 같이 Reflection Based의 경우에는 에미터 부근에 Reflection을 주기 위해서 커버보드를 사용할 수도 있고 혹은 빛을 반사할 수 있는 벽이나 책상 같은 오브젝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커버보드보다는 이런 주변 오브젝트를 활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실제 상황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TOF 카메라는 벽이나 책상 밑에 설치가 되고 피겨 A와 피겨 B에서 보이듯이 두 경우 모두 울트라 뎁스맵은 기존의 오리지널 뎁스맵보다 더욱 디테일한 텍스처를 노출시키게 됩니다. External IR의 경우에는 두 개의 TOF 카메라가 서로 다른 방향과 다른 위치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현재 피겨상에서 오리지널 TOF는 가운데에 설치가 되어 있고 디스톨팅 IR은 1번, 2번, 3번 포지션에 설치를 할 수가 있으며 그에 해당되는 울트라 뎁스맵이 아래 나와 있습니다. 모든 포지션에서 오리지널 뎁스맵보다 더욱 디테일한 텍스처를 노출시키기 때문에 일단 디스톨팅 IR이 타깃 오브젝트를 비출 수 있는 곳에만 위치하게 된다면 그것이 위치하는 거리나 방향은 크게 상관이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울트라 뎁스를 활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해서 실험한 결과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우선 오브젝트 디텍션을 울트라 뎁스맵에 적용한 후에 그 정확도를 비교한 실험입니다. 여기서는 10개의 선정된 오브젝트들, 의자나 사람, 랩탑 같은 것들만 측정을 했으며 모델은 욜로 버전 3를 사용했습니다. 인풋 이미지는 울트라 뎁스맵과의 비교를 위해서 추가적인 3개의 다른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피규어에 나오듯이 RGB 카메라, IR 카메라, 그리고 ITOF로 촬영한 오리지널 뎁스맵입니다. 일단 우측 그래프와 같이 프리시전과 리컬은 당연히 RGB와 IR 카메라에서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기존 ITOF로 촬영된 뎁스맵의 경우 텍스처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디텍션 정확도가 0에 가까운 반면 울트라 뎁스맵은 RGB와 IR 카메라에 거의 근접할 수준으로 정확도를 낼 수 있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울트라 뎁스는 디텍션과 같은 태스크에서 뎁스 카메라의 성능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 태스크는 캐릭터 리코그니션입니다. 여기서는 많이 사용되는 OCR 엔진인 테서렉트라는 것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울트라 뎁스맵과의 비교를 위해서 다른 인풋 이미지를 사용하는데 RGB 이미지와 어두운 환경에서 촬영된 RGB 다크, 그리고 IR 이미지입니다. 피겨에서 보이듯이 울트라 뎁스와 RGB 중에서 성능은 RGB가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촬영 거리가 늘어나게 되면 울트라 뎁스는 IR 이미지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정도가 덜하게 됩니다. 그리고 RGB 카메라는 피겨 C에서 보이듯이 어두운 환경에서는 텍스처를 잘 파악하지 못하지만 울트라 뎁스는 이런 것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어두운 환경에서 활용도가 더욱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피겨 F는 서로 다른 폰트에서 정확도를 측정을 해보았는데 기대했던 대로 RGB 이미지가 가장 성능이 좋지만 IR보다는 울트라 뎁스가 다양한 폰트에서 평균적인 성능이 더 좋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페이스 리코그니션입니다. 비교는 울트라 뎁스,
일반 뎁스 카메라, 그리고 RGB 카메라를 각각 1m 거리에 설치한 후 사람의 얼굴을 촬영을 했습니다. 예상했듯이 일반 뎁스맵으로는 페이스 디텍션을 하지 못했고 RGB 이미지와 울트라 뎁스는 각각 100%, 99.93%의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아래의 피겨는 디텍션된 페이스 이미지들로 히트맵을 만든 결과입니다. 히트맵을 만드는 과정은 먼저 각각 페이스 이미지들을 페이스 리코그니션 네트워크인 아크페이스 모델을 통해서 512디멘전의 피처 벡터로 만들고 각각의 이미지 간의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계산해서 히트맵을 생성했습니다. 이때 울트라 뎁스와 RGB 이미지 모두 같은 클래스끼리는 시밀러리티가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결과가 결국에 울트라 뎁스 맵이 페이스 리코그니션을 하기에 충분한 텍스처를 담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일반적인 TOF 뎁스 카메라로 측정한 뎁스 맵으로부터 디스톨팅 IR 소스를 사용을 해서 고해상도의 텍스처를 추출할 수 있는 첫 번째 시스템이란 점입니다. 그리고 이를 실제 상황에서 이용하기 위해서 Reflection Based와 External IR Based 같이 각각 상황에 맞춰 쓸 수 있는 실질적인 두 가지 구현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스템의 효과와 피저빌리티를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하고 있고 디텍션이나 페이스 리코그니션 같은 각종 비전 태스크들에서 성능 평가를 레포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몇 가지 한계점은 분명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이 시스템이 실제로 얼마나 실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지입니다. 일단 기존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디바이스의 경우에는 보통 RGB 카메라가 기본적으로 있고 뎁스 카메라가 추가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이때 이 논문에서 실험에서 보여주듯이 오브젝트의 텍스처는 당연히 RGB 카메라에서 더 잘 나타나고 그러면 사실 이 시스템은 보조적인 역할밖에 수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은 이 논문의 실험에서 RGB vs 울트라 뎁스가 아니라 이 울트라 뎁스의 결과를 이용해서 기존의 RGB로 측정한 결과를 얼마나 더 보완을 할 수가 있는지, 그래서 RGB를 이용한 비전 태스크의 성능을 개선하거나 아니면 함께 사용을 하는 그런 방안을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트로에서 언급을 했듯이 프라이버시가 중요한 어플리케이션들에서는 RGB 카메라 없이 뎁스 카메라만 사용하는 디바이스들이 있다고 했는데 이 울트라 뎁스를 통해서 텍스처를 출출할 수 있게 되면 이것이 곧 프라이버시를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존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뎁스 카메라만 사용하던 디바이스들에서는 뎁스 카메라만을 사용할 유인이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추가적인 비용입니다. 일단 리플렉션 베이스드의 경우에는 추가 비용은 없지만 디스톨팅 IR을 위한 오브젝트가 항상 라인 에미터 근처에 있어야 한다는 제약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사용을 위해서는 External IR 베이스드가 더 적합한데 이것은 결국에 하나의 디바이스에 두 개의 뎁스 센서를 탑재해야 되고 이것은 추가적인 비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에서 평가한 비전 태스크들에서의 성능 비교가 굉장히 단순화되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비전 태스크에서 디텍션이나 페이스 리코그니션 같은 성능 비교를 하는 그런 데이터셋에서의 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논문의 저자들이 직접 획득한 소규모 데이터와 굉장히 제한된 환경에서만 비교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울트라 뎁스가 RGB에 비견될 만한 텍스처를 추출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철저한 퍼포먼스의 증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